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제민족의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활체육회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최초 체육회는 1920년에 만들었던 조선체육회가 그 시초인데요.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 1938년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부활한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포문을 열고 서울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2025년을 맞이한 우리 체육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기업인으로 서울시 체육회를 이끌어온 강태선 회장님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피땀 흘려서 이제 엄청난 성적이 왔을 때 국민한테 박수를 받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즐겁게 뭐 웃고 울고 환호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회장님 서울체육회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육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서울시 체육회는요. 네. 서울시에서 있는 체육국의 업무를 체육회로 이관해서 한 70개 종목단체와 25개 기초단체를 관리,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기획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주고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만 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은 열심히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또 구체회는 구체회대로 이 생활체육 일반인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게 서울시 체육회입니다. 네, 서울시 체육회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들 이뤄내셨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는데 올해 도봉구, 마포구 같은 데가 이제 연봉제가 호봉제로 바뀌었고요. 서울시 조례를 바꿔갖고 서울시에 있는 그 스포츠 시설이 체육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던 조례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 위탁관리하는데 수의계약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관리를 하는 거를 수의로 하면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백 개 서울에 이 체육시설이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수천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 10명씩, 20명씩 인력이 일자리가 나온다면 서울시에 있는 체육 지도자들이 뭐 하면 수천 명 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일자리를 또 이제 고용하면서 안정된 연봉제가 아니고 이제 호봉제로 한다면 안정된 이제 연봉 수익을 올려서 지도자 생활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다 해놨어요. 확실히 운동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회장님 또한 체육인에 걸맞게 많은 스포츠들을 즐겨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클라이밍도 있고 골프도 있고 마라톤까지 참 다양한데 예. 이 중에서 어떤 운동을 가장 즐겨 하시나요? 저는 뭐 한 60년 동안 산을 다녔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뭐 한라산 벽록담 올라가서 너무 멋있어 갖고 산에 다니기 시작해서 뭐 히말라야나 이런 데 많이 고산 등반을 많이 했고요. 와. 이제 유명한 산악인 어몽길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한 45년 동안 산에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이나 이 볼드링은 우리나라에 제가 도입을 했어요. 예, 저도 직접 운동도 했지만은 네. 외국에 있는 그 클라이밍이라든지 볼드링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뭐 골프도 치고 그렇죠. 스포츠는 웬만한 건 다 좋아합니다.
와, 예, 그래서 그러신지 예전에 인터뷰 보시니까 강태선 이름은 음.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산도 평소에 많이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체육인에 대한 이제 애정이 딱 드러나시는데 체육뿐만 아니라 기업인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예. 네,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그 내막이. 예. 제가 이제 아웃도어 기업하게 된 동기가 산을 좋아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산에 달 때는 국산 장비가 없고 되게 군 장비였어요. 군에서 나온 불화받아서 나온 장비. 그것도 이제 국내 군이 아니고 미군 부대. 예, 그렇게 이 장비가 나약했는데 제가 이제 군 장비를 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겁기도 예,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 등내 사이즈도 잘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편한 이 배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 사다가 길바닥에서 제가 지고 다니는 배낭을 뜯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려갖고 동대문 시장에 미싱하는 수선하는 아줌마한테 꿰매달라 해서 만들어서 지고 다니니까 편하더라고요. 직접 다 하셨어요. 예, 예. 그게 국산 배낭 1호입니다. 와. 우리나라 역사가. 예. 그래서 제가 국내 한국의 아웃도어 처음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예. 이 잘 나가는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회장님께서 예. 사실 체육회에 뛰어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체육인과의 인연을 좀 맺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 산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이제 체육회하고 일을 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산악연맹 뭐 이사, 뭐 회장, 서울시 체육회 감사, 뭐 부회장, 대한체육회 뭐 대의원, 이사, 지금 서울시 체육회 회장까지 네. 한 5년 동안 임원으로 계속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체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연관된 일을 많이 했어요. 행사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드링 대회라든지 이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도 체육이잖아요. 그쵸. 뭐 올림픽 종목이고 네. 그것도 이제 체육 행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체육을 좋아도 하지만 행정가로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을 체험하면서 행정가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선수를 좀 후원해주는 후원업체로서 이거 다양하게 저는 오늘까지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앞으로 예. 더 빛을 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서 체육회 역할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체육회 운영을 두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예. 현재 대한체육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대한체육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권력형으로 가서 그래요. 아, 예, 체육회는 서비스와 봉사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를 권력을 잡으면 오만해지잖아요. 네. 그 인사에 개입하게 되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도 되고 왜 여러 가지 이거 문제 생기게 다 보니까 저 선수들이나 이 체육인들한테 불편을 끌게 되고 국민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정부와 한 70개 종목단체, 그 17개 시도체육회를 좀 관리하는 입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획을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주고 예산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한체육회가 권력형이 돼서 밑에를 장악하거나 거기를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한다면은 문제가 되죠. 이래서 대한체육회가 국민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신뢰받고 네. 또 종목단체들한테 좀 사랑받고 국민한테 존경받는 이런 체육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먹구기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기가 오래 가면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기도 단축시켜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임기를 잘 좋아해서 서비스와 봉사한다는 역할만 한다면 대한체육회는 아주 멋있는 단체가 된다.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올림픽을 제가 꼭 유치해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회도 혼란되고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한데 이런 때는 네.
국가 이벤트가 필요해요. 국가 이벤트에서 국민이 하나로 모이는 이벤트가 필요한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2036년 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한국에서 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또 체육인들이 또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선수들을 한 이제 뭐 시스템으로 요즘 아주 좋은 IT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제 이 인프라가 확정되잖아요. 네. 올림픽 인프라 확정되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경제 효과를 높였어요. 88 올림픽에서 10,000불 대 오고 월드컵에서 20,000불 대 오고 동계올림픽에 30,000불 대 왔어요. 30년 올림픽을 하면 하계올림픽 하면 우리가 60,000불 대 오죠. 그러면서 생활이 체육이 되고 체육이 생활되는 아주 선진 스포츠 문화가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 한국에 개최가 됨으로써 모두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습니다.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스포츠의 경영 마인드에 예. 혁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거는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하면 권력이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해야 돼요. 회장을 뭘 해야 되냐? 비전과 기획과 정책과 자금만 갖다 주면 돼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일을 하나하나 다 짜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죠. 어떤 구성원들이 일하는 겁니다. 회장은 선장 역할만 하는데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배를 딱 하면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고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뛰면서 종목단체, 하부단체에서 재미있고 흥이 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대한체육회 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 네. 앞으로도 더욱더 잘 빛이 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네. 들어오기 전에 은퇴한 운동선수 중에 38%가 무직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한다 해도 절반이 비정규직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들을 위해서 뭐 자립과 복지 방안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그게 체육인 복지재단을 만든다. 은퇴 선수를 갈 데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하죠. 예?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연금제도를 해서 매년 얼마씩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에 안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년에 체육진흥기금이 한 2조에서 2조 3천억이 수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우리 체육계로 이제 이관돼서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도 약 1,000억에서 한 3천억씩 기재부로 이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1,000억씩만 우리가 이월된다면 체육회로 체육인 공제조합으로 이월시켜 준다면 4년이면 4천억이잖아요. 4천억을 시작으로 해서 끌어간다면 우리 체육인 공제조합은 한 10년 후, 20년 후면 한 몇 조로 불어나고 그거를 경영하겠다. 수익을 올리겠다. 이 경영 마인드로 수익을 올리면 자본금 늘어나는 게 속도가 높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안정되면은 그건 지급해주는 체육인들한테 지급해주는 그런 체육인 복지 재단을 만들겠다. 복지 재단에 대해서 이제 은퇴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복지 방안들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엘리트 체육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매해 체육 꿈나무들의 숫자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학교의 스포츠 클럽도 이제는 곧 사라질 위기다라고까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유소년 네.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접해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어린애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잘 키울 수 있다면 어른들이 애들 낳죠. 지금 애 안 낳는 이유는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네. 또 주택 문제, 어린이집 문제, 교육 문제 이게 다 문제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돼. 이게 스포츠입니다. 예, 그래서 유아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유아스포츠센터 클럽을 만들어서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지원해 주면 어린이가 거기 와서 놀다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로 전향되는 어릴 때부터 전향되는 어린이가 많아지면 스포츠 인구가 많아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초등학교 선수가 많아지면 중학교도 많아지고 중학교도 많아지면 고등학교도 많아지고 그래서 활성화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잘 새겨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역에 따라서요, 문화와 체육 활성화 인프라가 네. 각각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역별 맞춤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네, 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선수촌이 진천에 있습니다. 네, 하나에 모든 경기가 글로 집어넣거든요. 네, 계절에 따른 경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산화 스포츠를 하자는 거예요. 예, 부산이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으니까 수상에 관한 스포츠는 그 특산화시켜서 거기에 맞게. 그 미니 선수촌도 거기 만들고 네,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이제 바다 스포츠 선수들은 거기 와서 훈련도 받고 대회도 하고 많은 인프라가 구성될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면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서 네. 스포츠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비가 되죠. 그럼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스포츠로 브랜딩해서 브랜드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에요. 이게 선수는 선수대로 잘 놀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또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도시가 국제도시로 올라가고,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대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는 광주대로고,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특성하는 거. 뭐 대구는 육성한다면 육상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광주는 이제 양궁한다면 양궁을 집중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특성화 스포츠를 지역에 맞게끔 맞춤형 훈련과 선수와 대회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브랜딩해서 브랜드화시켜서 경제적 효과를 높이겠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예.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지역별 맞춤 정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비인기 종목인데요. 예, 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떤 현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비인기라는 게 선수가도 없지만 선수보다는 관중이 없으니까 대회가 안 되니까 선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관중만 많이 오면 비인기가 아니죠. 인기죠. 그러면. 인기죠. 네, 그러니까 그 관중이 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마케팅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회를 하는데 대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회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마케팅을 해서 축제를 해서 많은 관중이 오면 인기 종목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종목 단체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는 거를 마케팅을 잘 해서 이벤트도 하고 많은 관중들이 오도록 정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기도 인기 종목으로 만들어서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여러 가지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예, 하셨어요. 국민의 건강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생활 스포츠인데 이걸 예. 조금 더 확대를 시킬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활성화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최고의 복지는 스포츠입니다. 네. 스포츠 이상 복지는 없어요. 네, 체력이 국력이죠. 체력이 공력이죠. 네. 놀 데가 있어야 되지. 노는데 그냥 놀지는 않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운동하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방에는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요즘 전국 체전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서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가. 대도시들은 우선 땅이 좁고 좁죠. 또 땅값이 비싸고 네. 시설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체육회장으로서 서울에만 꼭 운동장이 있어서 되지는 않다. 이 경기도 지방, 포천이나 연천 같은 데는 인구 소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땅은 넓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도로가 잘 되니까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하고 MOU 해갖고 땅을 뭐 30년이나 40년 이제 무료로 이제 공급받고 우리는 시설하는 거예요. 시설하면 우리는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깝고. 네. 우리 이용하고 거기는 빈 땅을 빌려주면은
저기 스포츠 시설을 해서 선수들이 가서 운동하면서 관중도 가면은 소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경제가 살아나면 네. 소멸될 일이 없죠. 이걸 하자는 겁니다. 가까운 지역들의 예.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서로 필요로 한 대로. 네. 예, 예.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가 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예. 서울시 체육회 수장으로서도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기업인과 체육인 음.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어려우세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사를 많이 해야 네. 소비가 되잖아요. 소비돼야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익이 나와야 대회 후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회하면 소비가 되고, 소비되면 생산을 해야 되고,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되면 대회를 후원해주고, 선순환입니다, 이거. 예,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회가 안 돼도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 안 되면 뭐 시장이 활성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면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면 호주머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회 유치하도록 후원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선순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과 스포츠는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돌아가야 된다. 예. 기업과 스포츠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요즘에 기업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ESG인데 예, 예.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도 친환경 실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생각나시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있죠. 생수 많이 잡수시죠? 많이 마시죠. 생수병이 뭐예요? 생수병이요? 예. 플라스틱입니다. 예. 그 플라스틱을 실로 뽑아갖고 실로요? 예. 그래서 옷을 만듭니다. 오. 저희 회사가 그래요. 예. 우리나라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그러죠. 실로 뽑아서 예. 이게 만들어지는군요. 예, 예. 생수병을 갖다 놓고 옷을 만들어요. 와, 이런 기술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실천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 이제 2025년이잖아요. 예, 예. 새해 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새해 비전은 뭐 국민한테 그냥 신뢰를 잃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선수들이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파리 올림픽 지난 여름 가서 메달을 많이 따고 왔잖아요. 박수를 못 받았어요. 이 선수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이제 엄청난 성적이 왔을 때 국민한테 박수를 받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즐겁게 뭐 웃고 울고 환호는 이런 시대를 저는 만들겠다. 이게 올해 꿈입니다. 그 꿈 저도 무한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을 조금 더 선사하기 위해서 체육회의 많은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강태선 회장님과 체육인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체육회 강태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